문제는 이런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서 그 평론가들이나 방송인들도 뭔가 이렇게 찬반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특히 오인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방송인으로서의 소신들을 이제 일부 밝히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사이버 테러에 가까운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네. 솔직히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성관이의 고발도 당하고 그러니까, 딴지에 네. 가루도 되고 어디 페이스북 댓글 뭐 400개씩 여러 많이 받고 했는데 그런 당연히 속상하고 되게 아프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대 흐름과 세대 교체 같은 그런 느낌? 아, 예를 들면 저부터도 민주당 코어 지지자분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민주화 운동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끌어왔는데 네가 뭔데 너 따위가 그냥 뭐 막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이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과 그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제 세대에서도. 느끼시기에는 제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 그게 저희한테 소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하면은 검정고시 출신이다. 개파가 없다. 그래서 뭐 순혈주의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그동안 무시했었다. 저는 이런 게 다 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겪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혁에 굉장히 거침없이 할 수 있구나. 누군가한테 빚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국민들은 약간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보면서 처음 느낀 거죠. 그런 효능감을. 그렇게 정치에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새롭게 생겨난 현상들이 있고 코어 지지자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 간에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밀어내려고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이 사람들을 다 품고 담는 것이 민주당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 데도 더 큰 도움과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걸 밀어내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오히려 퀘스천인 거예요. 뉴 이재명이든 늘 이재명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면은 같이 품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도 퀘스천 마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좁혀서 좀 서로 설득하고 타협할 수 있을까? 이건 저는 민주당에서 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린 그냥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자일 뿐인데 그러니까요. 네. 당 차원에서 딱 중심을 잡고 해줘야지 갑자기 누구를 찍어야 됩니다. 원래 색깔은 이겁니다. 막 이렇게 하는 순간 약간 좀 더 혼란이 아니 우리 김준일 부추긴다. 평론가님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정치 방송 오래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어떠한 도식에 의해서 뭔가 본인 생각이 재단된 적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죠. 처음에 좀 어떤 식으로 좀 당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근데 일단 우리 오윤혜님을 네. 이렇게 바로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들으니까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훌륭하시네요. 많이 배웁니다. 근데 제가 진짜 충고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원래 이 빠와 까레다 미치게 해야 돼요. 나만 못 알아들었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나를 까는 사람도 있고 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진정한 이렇게 뭔가 경지에 오를 수 아. 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 아.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 네. 빠와 까레 다 미치게 그냥 포텐이 있으세요 정말. 빠와 까레 다 미치게 할 것 같으니까. 아 그래요? 제 멘탈. 저는 매일 5kg씩 뛰면서 진짜 제 멘탈.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다 네, 보니까.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한 20kg씩 뛰어요. 그냥 뛰어줘야지 맞아 이제. 뛰려고. 회복이 되려면 한 20kg 뛰어줘야 돼. 그런 거죠. 이제 봄에 이제 꽃이 딱 피잖아요. 그럼 꽃가루가 날려요. 네. 그럼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다고 꽃가루를 다 없앨 수는 없거든. 나면 꽃이 안 피게 할 수는 없거든. 필터를 보정해야지. 네,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하죠. 지독한 비난을 마주하면은 통상적인 보통 사람이 아무리 뭐 스타라고 하더라도 지독한 비난을 마주하면은 그게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이렇게 잘 극기를 하시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방송에서 복수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비난하면서 아니야 나는 이거는 하소장의 큰 의뢰야 의뢰. 저는 사적으로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 비난하지 않고 공적으로만 해요 진짜로. 아, 공적으로만? 네, 공적으로 네.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이거 체육 디스했다고 그러는데 체육이 그 얘기했으니까 온라인 탱크 얘기했으니까 비판한 거지. 내가 그걸 없는 거를 갖다 썼겠어 그러면.
아니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정말로 유명한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정치 평론을 하시는 방송인들이 도마에 올랐는데 가깝게는 우리 오창석 평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저보다 어리지만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 야발 사태 야, 이번에 이제 그 야발 굳이 이제 사태. 야발 사태. 예, 표현을 하면 그런 건데 전 뒤에 내용이 사실은 의견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이 태도의 문제로 이제 가져가면서 그 의견까지도 굉장히 곡해하는 상황을 만났는데 네. 우리 항의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 욕설한 거 본인이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더 얹을 건 없는데 그 접시 위에 올라가면 원래 손을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선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팬덤이 많은 분들 비판할 때는 논리로 하는 게 좋죠. 논리로. 가능하면 논리로.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예, 네. 논리와 사실관계로 하는 게 좋죠. 그런 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오창석 평론가가 한 얘기들은 유시민 작가나 뭐 최욱 앵커나 뭐 이런 분들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고 어떤 방송 기획이라든가 뭐 선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걸 이제 지적한 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글을 부르는 게 맞았냐? 예를 네, 들면. 네. 네. 근데 그거는 그 방송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내용적 논박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규정할 뿐이지 최욱 씨가 뭐 민주당 기관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는데 그렇게까지 막 조리돌림하고 욕먹을 일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임경민 작가랑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사실은 그 헬마우스랑도 굉장히 네. 과거에 친분이 오래도록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상태에서 네. 우리 임경민 작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좀 이렇게 지레짐작이라도 네. 아니, 뭐 지리짐작이라기보다는 저도 같이 방송을 했었으니까 음. 저랑 이제 임 작가랑 성향이 좀 다른데 저는 그 진영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맞아요. 네. 근데 임경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보다는 이제 소위 총구는 바깥으로 이런 주의인데다가 그다음에 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오창석 평론가는 평론가로 불리지만 사실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이 중첩돼 있지 않습니까? 출마도 했고 기관장이고. 네, 그렇지. 예, 예. 근데 임경빈 작가는 방송쟁이라는 정체성이 강해서 정치 예능을 만드는 사람이지 거기서 뭔가 분란을 만들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대로 존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 예능하는 사람들을 정치인들은 정치적 도구로 쓰고 싶은 욕망이 있죠.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우리 편 스피커가 돼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그거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네. 좋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일은 좀 작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평택이라는 선거구를 두고 벌어졌던 여러 가지 스피커들의 경쟁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치열했고 네. 뭐 저희 방송도 적지만은 참전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참전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튼 간에 그런 모양새가 치열한 혈투를 벌였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거대한 스피커 진보 진영 안에서는 네. 뭐 뉴스공장이라든가 매불쇼가 사실은 평택을 선거에 굉장히 개입을 했다 혹은 관여를 했다 이런 식의 인상을 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 괜찮아. 나는 이미 다 거침없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그 정치적 선택 뭐 누구를 섭외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조국을 좋아하면은 김용남을 공격하는 거고 그거를 그럼요. 지지한다니까 네.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은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뭐 조국을 좋아할 수도 있고 김용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거 자체는 뭐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긴데 아닌 것처럼 하는 게 더 문제다. 그치. 내가 보기에는. 긴데 아닌 것처럼 자기를 가리고 가면 쓰고 있는 게 솔직히 냉정하게 네. 유시민 작가 불러가지고 뭔 말할지 모릅니까? 알지. 네. 유시민을 그런 타이밍에 몇 번에 부르면은 뭐 ABC론이 됐든 막판에 사전투표 날 이제 또 뭐지 배신할 거라고 김용남은 뭐 그런 얘기를 하든 딱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돼. 근데 마치 내가 최욱이는 또 뭐 내가 언제 뭐 조국 뭐 편드는 거 한번 본 적 있어? 뭐 이런 얘기 또 쇼츠로 계속 맨날 쇼츠로 말해줘. 그러니까 그건 비겁하다. 차라리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를 말든지. 예, 그게 그렇게 후가가 이게 감당이 안 될 거면 하든지 그냥 그거 솔직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본인이 감당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사실상 뭐 최욱의 건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실제로 했고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를 통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본인 의견도 거의 밝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하간 문제는 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 결과값이 좀 이렇게 괜찮았으면 좋은데 지금 유이동 후보가 많은 표차로 지금 1등을 했고 2등은 김용남, 3등은 조국 후보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제 진영 자체에서 이 싸움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고작 이거였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되게 반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민주당 당인이다 보니까 그 김용남 후보자가 당선돼야 된다는 논평을 많이 했고 저는 어느 방송에서는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조국 장관이 싫다고. 맞아요. 예. 조국의 강을 이정주 만나가지고 건너야 네. 된다. 아니 라디오에서 했어요. 라디오에서 했나? 네, 예. 근데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왜냐면은 기회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약속해놓고 그걸 깬 건 조국이고 우리 진영은 그거를 온 당력을 쏟아 방어하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이제 겨우 건너왔는데 다시 합당 논쟁 이런 것 때문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근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시민적 관점에서 생각을 안 했구나. 아 시민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다. 진영적 관점에서 했구나. 진영 관점이었구나. 유이동이라는 후보자에 대해서 아예 변수로도 생각을 내가 안 했구나. 평택 주민들은 당연히 조국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 한 명을 골라주겠구나. 되게 오만한 생각이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내란 정당 하지만 사실 내란 그 색채가 묻어 있는 후보자는 아닌 거고. 그다음에 그 진영 내에서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인데 아예 변수로 취급도 안 하면서 당연히 무슨 맡겨놓은 표처럼 조국이 아니라 김용남이지. 저쪽에서는 아예 김용남은 더불어민주당스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스러운 건 조국이야. 이 논쟁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평택 주민들은 그럼 당연히 민주진영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그게 시민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진영 테두리에서만 생각했구나. 이거를 평택 시민들이 보기에는 쟤네들 되게 오만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반성적으로 지금 아니, 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윤혜 씨가 보니까 우리 경기 평택의 지역구를 둔 김현정 의원하고 배지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났던데 네. 실제로 평택을 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이번 선거 과정을 지켜봤던 김현정 의원은 평택 선거를 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택이 투표율이 되게 낮았잖아요. 사전 투표율도 낮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신중하게 투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현정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평택은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서 1인 가구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공장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투표 날에 지부를 가거나 쉰다는 거예요. 투표를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으로 항상 투표율이 낮아왔던 지역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되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굉장히 좀 힘들게 싸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국 후보랑 그 김용남 후보 표를 더하면 유이동 후보를 앞서잖아요. 아니, 훨씬 넘죠. 이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적인 서로 분열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가 있었다. 본인도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지만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힘들었다 이런 정서적 토로도 한 겁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그 선거를 치른 과정이. 네. 왜냐면 당 차원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정청래 대표님도 원래 이제 회장인가? 후원회장인가? 김용남. 맞아요. 후원회장. 근데 개소식 이후로 한 번도 이제 들러서 뭐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도 힘들었고 도와준 적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되게 힘들고 지지자들한테 욕은 욕대로 계속 막 몇천 통이 오고 막 문자로는 그렇구나. 네. 여러 가지로 되게 여의치 않은. 그러니까 이런 선거 후유증을 당연히 당사자들은 당연히 겪는 거고 아까 우리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오늘 이제 전해진 소식이 그 방송일 기준입니다. 그 매불쇼가 이제 당분간 휴방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아마도 물론 이건 짐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평택을 선거에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최욱이라는 사람이 가졌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하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좀 추측을 하십니까? 좀 안타깝다라고 하고 먼저 평택을 얘기 짧게만 하고 뭐 최욱 씨 얘기할게요. 저는 뭐 제 방송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유이동 의원 당선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계속 얘기해왔어요. 농번기 보수가 있다 여기에. 농번기 보수가 있다. 예, 여론조사에 안 잡힌 사람이 샤이 보수가 아니라 네. 농번기에 바빠가지고 응답을 안 응답이 하면 불가능하네. 농번기 보수 검색하면 제가 얘기한 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탄광 안에 카나리아가 있었네.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자구도의 달인이다. 계속 다자구도에서 기가 막히게 거기서 길을 찾아가지고 딱 그 표수만큼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이동이. 그래서 이번에 위험하다 이렇게 싸우면은 그 얘기를 했고 이거를 처음부터 가르마를 좀 잘 탔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대표가 평택을 선택하지 말고 좀 그러니까 조국 대표한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마음의 빚이거든요. 그것도 있죠. 근데 예. 그 마음의 빚이 사면받으면서 없어졌고 또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없어져서 제가 조국 감옥에 있을 때보다 지금 더 정치적 위기라는 평가를 했어요. 지금 맞는 굉장한 말입니다. 위기인데 그 네. 마음의 빚을 사실은 만들어서 차라리 낙선을 하더라도 멋지게 했었으면 좀 어땠을까 뭐 그 생각도 있고 김용남 의원이 또 안쓰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업 그거는 저는 쉴드가 안 된다고 소위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혹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네. 이번에 언론 보도가 없었으면은 대부업 가지고 당선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대부업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드러났으니까 지금 폐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 저는 최욱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최욱 씨랑 굉장히 오랜 인연인 게 예전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2 그때 네네. 이제 최욱하고 정준이 뭐 이렇게 했을 때 고정은 아니었고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제작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쓴소리를 해줄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게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기자들이 거기 나가면 다 기레기로 다 찍혀가지고 아직 안 나가기 좌표 시작하는 찍기건 거예요. 좌표 찍혀. 좌표를 찍히잖아요. 그래서 나밖에 없다. 선배가 좀 도와달라. 거기 기자들이나 PD가. 그래서 나가가지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 비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정주희 교수나 뭐 이런 분들한테 언론에 대해서 당신들이 비판을 하지만은 당신들이 권력화된 게 아닌가 한번 돼봐라. 아 되돌아봐라. 조국 사태를 연속으로 8주 동안 다루는 게 어딨냐. 이거 자체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또 이제 기레기가 됐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최욱하고의 인연이 굉장히 깊고 밉지가 않았어요. 뭐 그런 얘기 막 최욱이 막 이렇게 막 약 조롱도 하고 막 뭐 이래도 하나도 밉지 않은 게 최욱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아요.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욱이 샤워하다가 중단했다고 김준일 방송 듣고 맞아 김준희 방송.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잖아. 최욱의 샤워를 중단시킨 김준일의 심경은 뭐냐고. 최욱이 나한테 네.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 아 길게 왔구나. 길게 왔어.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야, 네. 왜냐하면은 최욱이 그거를 내가 공개를 하면은 또 최욱의 면이 안 쓰잖아. 그렇지, 나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동안 얘기 안 하다 이런 건데 장문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형님한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여린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람이네, 진짜. 제가 얘기한 건 네. 뭐냐면은 이런저런 일로 휘말릴 수도 있는데 마음을 좀 굳건히 가져라. 최욱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번이 끝이 아니고 만약 휴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정신적으로도 좀 데미지를 줄이면서 다시 좋은 모습 돌아와라. 명랑한 최욱으로 돌아와라. 네. 명랑한 내가 최욱으로. 보기에는 네. 지난해 시사인의 그 신뢰받는 언론인 4위 그거 기록하면서 뽕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최욱이가. 구루가 되려고 안 돼. 최욱은 구루가 아니야. 최욱은 광대야. 본인이 얘기했잖아. 자기는 광대라고. 네. 그러면 광대 본연의 즐거움을 주는 최욱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뭐 이번 기회에 뭐 4위 노리시는 거 아니죠? 조심해야 돼. 아니 근데 우리 사실은 항의 평론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본인 방송만 이렇게 출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방송을 제작해 본 사람으로서 네. 이런 뭐 휴방을 결정한다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한창 하다가 그 아까 말한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랑 헬마우스랑 유튜브를 하다가 중단해 버렸는데 그냥 그랬잖아. 그만둬 버렸는데 예. 아니 근데 그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비평을 함에 있어서 강자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비평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구독자예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네. 채팅창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 이 구독자가 떨어져 나갈 경우에 말을 못 해요. 맞아.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아까 말했던 여러 채널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한번 틀어야 하는데 그 방향을 틀면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데미지가 와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바로. 지금도 네. 지금도 제가 지금은 이 시기가 겹쳐가지고 제가 말하는 내용을 여기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어느 때 사안별로 다른 판단을 하면은 제 보기 싫어서 나간다 이렇게 해요. 맞아요. 예. 채널을 가진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를 맞출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뭐 개인 채널 없지 않습니까? 맞아. 예. 네, 근데 원래 그 대한 언론이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독자를 배반해야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럼 뭐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체육 앵커 개인으로는 예전에 매불쇼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진영 내부의 사람들만 모아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는 안 봐요. 그럼 그냥 본인들끼리 뭐 앉아가지고 낄낄거리고 이게 다거든요. 그건 토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능인 거잖아요. 저한테는 새로운 정보값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전에 뭐 이재호 장관도 부르고 했던 그 컨셉들을 최초의 초심으로 다시 네. 가져가면 그래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합니다. 오인혜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생각이 교차할 것 같은 게 누구보다도 이제 매불쇼에서 활약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최욱 앵커라는 사람이 곁을 내준 몇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휴방 결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엊그제도 김용민 TV에 출연했을 때 탱크 관련된 주제가 그랬구나. 있었어요. 예. 근데 막 댓글에 그 매부쇼 뭐 조부쇼 하면서 네. 엄청나게 또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뚫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우기 오빠를 10년을 봤지만 오빠는 어떤 개파나 그런 건 이익이나 없잖아, 솔직히. 이런 거를 쫓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 방송에 올인하는 사람인데 이번 선거 국면이나 이번 이 탱크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탱크 발언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전에 예. 쌓여왔던 맞아. 것들이잖아요. 예. 나 아무것도 아닌 나도 이렇게 힘든데 오빠는 왕관의 무게가 또 엄청 그렇지. 크다 보니까 예. 얼마나 힘들까?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휴방을 결정한 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더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도 지금 욕 먹고 저렇게 해도 욕 먹고 지금 양쪽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도 오빠의 생각을 정리할 생각이 필요하고 그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좀 쉬면서 다시 돌아온 오빠를 보면서 이제 조금은 더 이렇게 좀 릴렉스된 그 상태에서 존재가 사라지면 당장 필요한 마음이 또 들 수 있어요. 거꾸로. 그리고 예. 매불쇼는 뉴스 공장과 완전 차원이 다른 게 정말 되게 시사를 쉽고 재밌게 그리고 어떤 뭐 진보나 보수나 특히 중도 분들이 되게 즐길 수 있는 저는 몇 안 되는 프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조금씩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약간 치우치면서 네. 실망한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비를 하는 그런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많이 안타깝죠. 왜냐면 매불쇼의 그런 영향력이라는 건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다만 제가 약간 그 방송을 이제 간접적으로 청취하면서 좀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주변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윤석열이라는 거학을 두고 이제 진영이 똘똘 뭉쳐 있을 때는 최욱 앵커의 장점이 10분 발휘되죠. 그 뭔가 세상을 일도양단할 수 있을 때는. 근데 최욱 선배는 굉장히 훌륭한 방송인인 건 분명히 맞지만 또 이제 정치만 이렇게 오래 골몰했던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편에 설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편가르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과연 최욱 앵커가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는 얘기를 제가 주제넘게 좀 주변에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각 국면이 가지는 위기라는 건 그런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자기의 선택에 대한 후회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뭐 정치평론적으로 말하면 네. 그 뭐 청관율 기자가 얘기한 건데 정치인은 헌정의 시간과 일상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일상의 시간은 이런 거죠. 뭐 법을 누가 통과시켰니, 예산을 잘랐니, 많이 뭐 이런 거죠. 헌정의 시간은 뭐냐면 공화국 자체가 타격을 받는 것. 이럴 때는 법이 어떻고 뭐 예산이 어떻고 다 허튼 소리인 거예요. 전선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공화국을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공화국이 적이 될 것인가 이런 거예요. 일상의 시간에서는 그 최욱 앵커가 매불쇼에 불렀죠. 다른 진영 사람들도 불러서 토론도 시키고 네. 예능도 만들고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그거였어요. 극좌 극우 뭐 우 좌 이렇게 불러서 제일 극단적인 양극단에 있는 극좌 극우 부르고 우 좌 부르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봉규랑 천하람을 같이 불러놨더라고요.
그래서 좌우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극좌랑 좌가 싸우고 우랑 극우가 싸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제가. 그렇네. 근데 그 일상의 시간에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복잡하거든. 맞는 말이다. 예. 옳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럴 때는 이제 합의와 뭐 대화 이런 맞아요. 걸 통해서 예. 조율해가는 건데 헌정의 시간에는 대화해라 합의해라 이게 나쁜 놈들인 거거든요. 어떻게 내란범들이랑 합의를 합니까? 그럼 분쇄해야 될 대상이지. 근데 매불쇼가 일상의 시간에 있다가 헌정의 시간으로 넘어왔어. 이제 내란 청산 요걸로 넘어왔어. 내란 세력을 여기 부를 수 없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럼 다시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와야 돼요. 되는데. 예. 못 돌아온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쭉 펼쳐놓고 보면 당연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 정도 네. 좋은 방송은 다시 라이징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예전처럼 이재호 장관이라든가 보수에 있는 사람들 불렀을 때 조불쇼 이런 얘기 들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원래 저 방송에는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막 토론하고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네. 얘기 듣겠죠.